교통방송은 교통안전을 비롯해서 학교, 보건, 범죄, 환경까지 5대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시 소방본부와 함께 생활안전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9와 함께하는 테마기획 안전한 도시 행복한 시민. 오늘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이선영 반장 자리하셨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본부 이선영입니다. 네, 아이고 낭낭하셔라. 봄이잖아요. 그렇죠, 봄이니까. 점점 활동이 아무래도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또 소방대원분들 덩달아 얼마나 또 바빠지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화재 그리고 각종 사고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자 우선 한 달간 화재와 사고 소식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이번 달 우리 지역에서는 총 22,100여 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예. 그중 화재가 564건, 구조가 377건, 구급이 4,560건, 기타 안전 관련 신고가 1,800건이었고요. 부상자는 3명과 약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이번 달 벌써 산불이 15건이나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지난 12일 14시 19분경에 중구 사정동의 한 야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티가 비화되면서 산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참나무, 지피물 등 소중한 산림 자원인 약 1.2헥타르 약 한 3,600평 정도 되는데요. 네.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16일과 17일, 19일에도 이사동과 장동, 하기동에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고요. 충청도를 비롯해서 강원도와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산림 자원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또 3월 10일 14시경엔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방 안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어르신을 대피시키던 주민과 어르신이 화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 화재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도 항상 한 달간 2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 날이 굉장히 또 건조하죠. 네, 많이 건조해졌죠. 많이 건조해서 계속해서 이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산불 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산불이 15건이나 발생했다고 하셨고. 이번 달만. 그렇죠. 네네. 정말 많아요. 네네. 아무래도 산불은 이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나 산림 인근에서의 쓰레기 소가 또 논두렁을 태우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800여 명이 주요 등산로 5개 지역에서 산불 예방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은 이제 간 거잖아요. 약간 꽃샘추위가 있긴 하지만 봄은 봄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좀 화재가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거든요. 네, 꼭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은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화재 발생 건수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 중이나 또 담배꽁초 등 사소한 부주의한 화재가 6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나부터 좀 잘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주의하셔야죠. 네네. 담뱃불이 이제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그 3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총 3,519건인데요. 이 중에 약 21%에 해당하는 738건이 담뱃불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일에도 동구 한 주택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한 화재가 발생해서 안방이 소실되고 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총 275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 27.3%인 75건이 바로 담뱃불이 원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담배 한 대 태우려다가 정말 온 집안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인명피해도 또 발생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 1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스스로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하다는 그 실천. 네, 그래서 또 저희 대전 소방본부에서는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매월 19일을 소방안전실천의 날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시민 스스로 가정이나 직장 등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동참하고 있잖아요. 매월 19일, 그러니까 119인 거잖아요. 네. 그걸 또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 날짜, 꼭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이제 앞뒤로 전후해서 네네. 소방 안전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알죠. 제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어떤 것들 실천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안전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지만 특히 이날만큼은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서 소방안전 실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하게 된 건데요. 소방안전 실천의 날엔 우선 가정과 직장에서 전기, 가스 그리고 화기 취급 시설이 안전한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후된 전선이 있는지 가스 밸브나 호스는 또 잘 연결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소화기의 위치나 기타 소방시설 사용 요령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피난로 확보와 대피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겠고요. 또 잊지 마셔야 할 것은요. 소방차의 통행에 우선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 질서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모세의 기적이죠, 일명. 멋지더라고요. 네.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뭐 교육 요청, 소방서에 네. 교육 요청을 시민들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무료로 저희가 다 교육을 해드리고요. 특히 아파트나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 교육이나 훈련을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방관서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대상처를 방문해서 친절히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복수동에 위치한 119 시민체험센터에 가시면 다양한 안전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날이 풀리면서 많은 분들 이제 산행 즐기는 분들 많잖아요. 또 산악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맘때쯤이면 산악 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실족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약 20%를 차지하고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으로 산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어지럼증 같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또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에도 대덕구 계족산 비례사 부근에서 40대 여성 등산객이 등산 중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저희 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해서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야. 바로 최근 사건이군요. 네, 이런 곳에 비하면 산은 어쨌든 뭐 산이라는 곳은 좀 고립된 그런 장소잖아요. 그 사고 당하면 일단 당황하게 되고 119 번호가 당연히 119인데 119가 어디지? 몇 번이지?라는 그런 생각도 당황할 수 있으니까. 혼란스러운데 네네. 안전한 등산을 위한 요령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등산을 하시기 전에 산행 코스가 나와 있는 지도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혼자의 산행보다는 2명 이상 같이 동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부상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등산화와 등산 스틱 등을 준비하셔서 안전한 산행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산에서는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보온 자켓이나 바람막이 등의 여벌의 외투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19 구조대원 도움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쎄요, 뭐 어떤 그런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뭐 낮 시간대는 그렇게 당황하시지 않을까, 인근에 같이 산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정말 당황하시는데요. 우리 시 주요 등산로엔 122개의 산악 위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고유 번호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 번호를 119에 신고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서 뭐 GPS 기능 켜놓고 뭐 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네. 가볍게 부상한 경우는 간단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네. 저희 소방본부에서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주요 등산로 8개 지역에 43개의 119 산악 구급함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구급함 안에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약품들이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119에 신고하셔서 열쇠 비밀번호를 문의하신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늘 고생 많으시고 또 봄철이라 바쁘실 텐데 시민들의